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14쪽의 2장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5쪽 위에요. 책의 15쪽 위에 제1절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 아래 첫 번째 표에 두 번째 칸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주요한 내용 그리고 그 아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자료를 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자료 같이 그 참고 자료로 있는 이 자료의 3쪽 내용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관측까지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3쪽에 아까 공법의 5가지 내용 중에 행정계획을 다 정리한 표입니다. 다른 법에 있는 다른 계획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3쪽에 1번 주요 행정계획 거기에 있는 첫 3가지 국토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두 번째 표에 있는 또 그 3가지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기본이 특광시군이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1년에 1000건, 5000건 용용용 입지 기계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근데 모든 일이 딱딱 끊어질 수는 없죠. 둘 이상을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 이상을 묶을 필요가 있을 때 뭐를 지정하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죠. 자, 이상 있습니다. 각각 이제 옆으로 보도록 하시죠. 광역도시계획이요. 둘 이상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외울 때에는 뭐면 됐고요. 권, 수, 승, 권, 국, 도이면 되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더 윗사람이요. 하나의 도 안에 둘 이상 시군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아랫사람이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윗사람에게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성격,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죠. 비구속적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농림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또 그 농림지역 연탄공장 못 짓는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과 입안형. 지금 권수승 권국도 그대로가 되는 거죠. 다시 더 추가적으로 쓰면 권, 수, 승, 권, 국, 도인 거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아랫사람 시장군수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수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승인 결정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표의 둘째 줄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여기를 좀 자리 때문에 낮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시장은 스스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10만 이하.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그다음에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죠. A 플러스 B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경,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거죠. 국민 기본 단위 특광시군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용용용 입지 기계정, 기반시설, 도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떠올리면 되겠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세워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대한 용용용 입지 기계정 구체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구속적 계획입니다. 계획을 누가 세울 거냐고요. 그러니까 입안, 결정으로 구분해 보면 입안요 도로 만든다 당연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세울 수가 있고 경기도 10개 시군에 짓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세울 수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누가 하냐고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 세우고 국가가 결정해야죠. 기타 용도지역 3가지,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할수록 좋은 거죠. 깔끔하게 하자는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근데 이제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계획, 정비계획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표요. 3쪽 자료에 1번 주요 행정계획의 두 번째 표의 절차를 보도록 하시죠. 먼저 절차에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계획을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은 거니까 제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민세 냈으니까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계인 거죠. 기지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두 곳 빼기 지을 수 있는 거죠. 개발지능지구, 그러니까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든 말든 관청 마음이고, 그러니까 제안 들어오면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가 있죠. 그러니까 제안이 있고 없고 차이. 그 다음은 이제 절차를 보도록 하시죠. 광역도시계획 절차요.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건데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이 어떤지 기초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30분 강당에서 세미나 밥 먹으러 갑시다 끝. 뭐하고요? 공청회. 그다음에 여기서 시민들이 왈왈왈 떠들어야죠.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시민 대표들이 또 왈왈왈 떠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수립이 완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승인하려면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발전 방향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위 거 흔들지 말라고요. 위 거 흔들면 아래 거 싹 흔들리게 되죠. 다 바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3쪽 자료에서 두 번째 표에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형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절차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 그다음에 의회견 청취,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확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 도지사에게 올리죠. 그러면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몇 년마다 검토해야 되고요. 5년마다 검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표에 셋째 줄이요. 제목까지 하면 넷째 줄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관청에서요.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지금이 어떤지 기초사하고,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그렇지만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요. 6글자 주민 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고요. 다음에 결정을 하려면 당연히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게 되죠. 결정한 사람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무순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밖에 발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99번지 할아버지 내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세한 지도, 지형 도면을 내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역시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윗계획과 차이점이 지형 도면을 내야 된다가 차이가 있고 결정한 사람이 직접 발표한다 또 조그만 차이가 있죠. 심의, 협의, 지방의회 똑같습니다. 주민의견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죠. 물론 용용용 입지 기개정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 정비사업에 대한 제한은 개발법, 정비법에 따로 빠져 있고 거기에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서는 이 전체를 다 털어놓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책과 같이 가도록 하니까 세 개로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 다 됐어요. 다 됐고요. 뭐만 남아있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이 절차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를 보셨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5쪽이요. 굵은 1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15쪽의 제일 아래 두 가지 점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죠. 하나의 도 안에 있는데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면 시군의 윗사람 도지사가 지정해야죠. 권국도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음 쪽 16쪽에 양과 1번 지정 절차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권수승 권국도에 대한 그 그림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쪽에 그림 하나, 둘, 셋, 넷. 시도가 다르면 더 윗사람이 지정한다.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그 윗사람이 지정한다. 권수승 권국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거죠.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17쪽에 양과 1번 정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양과 2번 수립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 있죠. 1-1번 둘 이상 시도에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1-2번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 그다음에 승인 신청 계획 세워 오니라 세 글자 3년 동안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2-1번 하나의 도 안에 있어서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그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2번 계획 세워 오니라 3년 지나도록 안 올라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까지가 있죠.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근데 계획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사이좋게 세우기도 하겠지만 투닥투닥 다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투닥투닥 다툴 때 우리끼리는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국토부 장관 같이 앉아주시죠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가 세울 때 우리끼리는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도지사님 같이 앉아주시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도지사가 계획 세워주시죠 올릴 수도 있다고요. 양과 3번 아직 싸우는 건 계속 남아있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우리끼리는 얘기가 안 됩니다. 위에서 내용 잡아주시죠. 조정 신청 올릴 수가 있다고요. 다음 쪽이요. 양과로 4번 승인.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시도지사는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고 시장군수는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양과로 5번 수립 승인 절차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되죠.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공청회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에 시장군수는 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세 가지 경우 중에서요. 둘 이상 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평택과 충청남도의 천안을 대상으로 하니까 더 윗사람 시도가 다르니까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고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는데 경기도지사는 평택 얘기 알아봐야죠. 충남도지사는 천안 얘기 알아봐야죠. 그래서 그 의견도 듣고 계획을 세운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여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승인 신청 올리면 동그라미 5번이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이제 그 후반 절차들이 있습니다. 양구하리 6번에 동그라미 1번 검토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의 흐름들은 기본으로 가게 되고 특히 그 요약 자료에 죄송합니다. 요약 자료에 두 번째 표 3쪽에 행정계획의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공청회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개발계획 때 보너스 공청회 농지법 농지용 공청회 4번을 빼고 나면 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을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 빠지는 경우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정비계획에서 협의 빠지는 경우 있는데 그건 아예 시험거리도 아닌 거죠. 기초조사에 대한 규정이 해야 된다. 기본이죠. 할 수 있다. 다른 법에 개발법에서 기초조사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당연히 기초조사 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시험거리가 아닌 거죠. 절차 기본 알고 계시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각 계획의 차이점만 짚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속 가시죠. 그래서 19쪽에 와서 광역도시는 검토하지 않는다. 절차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긴 과정은 다 뭐고요? 권수승 권곡도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됐습니다. 형이요 지문에서 어려우시면 문제 옆에 권수승 권곡도 쓰시고 띠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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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만 찍으시면 다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책의 20쪽에 제2절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굵은 1번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 땅에 출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굵은 1번의 세 번째 점 동그라미 1, 2, 3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러니까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나무 흙돌 장애물을 그러니까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그 요약된 표요. 요약된 표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까지가 한 세트인 거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거는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고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미치는 영향이 세니까 죄송합니다. 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칸요. 위아래 다 마찬가지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고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번째 칸요. 타인 토지에 침입하려면 7일 전에는 통지를 해야 되죠.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땅 주인이 못 지나가, 못 비어 하면 끝이니까 그거는 3일 전에만 통지를 하면 됩니다. 문장 다 됐어요. 다음 21쪽에 굵은 3번, 동그라미 3번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속한 행정청, 그 자가 속한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을 입힌 자 개인이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월급에서 까는 게 아니다. 그 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또 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은 농지법까지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데 대부분 국토계획법 20쪽, 21쪽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다른 법에서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이 내용이면 됐습니다. 다음 쪽이에요. 그러니까 22쪽에 3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동그라미 2번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니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준 다 계획 세 가지 다 또 공법에 어지간한 기준 다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의 둘째 줄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20년짜리 큰 그림이니까 굵직굵직하게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23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수립형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가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땅으로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사람으로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번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서울, 인천, 경기도 아니고 광역시에 붙어 있지도 않은 저 어디 산골마을, 농촌마을, 바닷가마을로 10만 이하. 특히 산삼 캐는 아저씨들이요. 뭐 산삼 캐는 거하고 기본계획하고 무슨 관계예요? 산삼 캐는데 큰 영향 미치지 않는 거죠. 산삼 캐는 아저씨 누구라고 불러요? 저 아저씨 누구야? 10만이야 라고 부르잖아요. 10만이야. 그래서 10만이야. 10만 명 이하 인곳에는 수립하지 않는다고요. 2번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거기에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쓸데문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3번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주시 청원군 기본계획은 아예 이제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이 돼서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된 거고요. 전주시, 완주시 기본계획 밀접한 생활권 한 권으로 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면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 세워야 되지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어서 100권 조금 넘게 있는 겁니다. 굵은 3번, 그러니까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절차가 있는 거죠. 표의 첫째 줄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X요.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게 없고요. 표의 둘째 줄, 시장 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 똑같습니다. 3-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 다음 쪽 둘째 줄이요. 기초조사 해야 된다. 1-2번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토지 적성 평가,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땅인지 콘크리트는 못 붓고 사람은 다닐 수 있는 땅인지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인지 그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개발 적성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부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땅인지 농업 적성 콘크리트도 사람도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인지 보전 적성 그런 걸 구분해서 여기는 보전하고 여기는 개발하고 농업 적성 중에서 어떻게 개발과 보전을 나눠서 잘 해보자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 포함해야 되고 워낙 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해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재해 취약성 분석도 포함해야 된다. 근데 1-3 동그라미 1-3번에 셋째 출점 5년 안에 했으면 또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초조사에 세부적인 항목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청회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3-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하게 되고요. 3-3번 시장구수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올리면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지사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라고 하는 거죠. 3-4번 그러니까 정비,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25쪽 제일 아래에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25쪽 제일 아래에 있는 표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을 옆으로 3칸, 위에서 아래로 5줄.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그러니까 검토하지 않는다, 5년마다 검토한다. 그다음에 3년, 매년 검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은 이 책에 있는 모든 검토를 모아놓은 거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 많지 않다고요. 첫째 줄, 둘째 줄이 초점입니다. 행정계획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도 있고 검토하는 것도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은 다 5년마다 검토한다고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세 번째 칸 제일 아랫줄, 둘째 줄에 세 번째 칸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줄 검토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흔들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개발 사업에서 개발계획 세우고 실시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업으로 쭉 가는 곳들입니다. 앉아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일이 아닌 거죠. 사업으로 진행이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 관리처분 계획 세우고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멍하니 앉아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그럴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첫째 줄, 광역도시계획 검토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검토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은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사업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거 빼고는 다 검토, 5년마다 검토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26쪽에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오게 됐습니다. 굵은 1번 정의와 성격 1-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용용용 입지 기계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구역, 그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이 아닙니다. 1-1번 성격, 동그라미 1번 국민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농림지역, 아파트, 연탄공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시설부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된 땅, 도로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땅에다가 예전에 없던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동그라미 2번 계획 입안 과정에서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자세한 지도, 지형 도면을 내야 된다. 다음 쪽 27쪽에 공청회 딱 4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도시군 기본계획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 없는 농지법 농지용계획 공청회,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크든 작든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공람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 그 공청회 4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입니다. 1-3번 2번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굵은 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먼저 입안, 그 표에서요. 입안, 검은 바탕,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게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결정, 검은 바탕, 시댁이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하얀 바탕, 국토부 장관과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양과 1번 입안형, 특광시군이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쪽 보시면 28쪽에 1-1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게 원칙. 1-2번 국토부 장관, 수산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작은 5째 줄에 작은 1번 국가계획, 경부고속도로죠. 작은 2번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도. 작은 3번은 생략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다음 쪽에 두째 줄 작은 1번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군. 그 셋째 줄 끝에 있는 괄호 경기도 10개 시군 통과하는 도로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양괄 2번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2-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2-2번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거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어느 곳을 깔끔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2-3번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 작은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결정해야죠. 용도구역 3가지요. 작은 2번 개발제한구역 보안상 문제가 걸려있는 거였죠.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괄호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쪽이요. 작은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럭구역은 당연히 우럭장관이 결정을 해야죠. 콘크리트 장관이 아니라 우럭장관, 수산부 장관입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200층짜리 세 동을 올리자고요. 그런 거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는 거죠. 5가지는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굵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워낙 건도 많고 건수도 많고 두 번째로 재산권의 영향이 있으니까 이 기본 절차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위 내용은 지우고 도시군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굵은 3번에 3-1번 주민 등의 입안 제한,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인 무슨 민자 고속도로 제한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라고 해서 무슨 외국계 업체인지 한국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민자 도로, 민자 터널, 민자 다리 제한해서 떼돈을 벌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인 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제한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요? 기지개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죠. 기반시설, 공원, 도서관 만들어지면 좋은 거죠. 작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두 곳 빼기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5층 지을 수 있는 곳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최대로 통과되면 10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번 개발지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제한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계획 세웁니다. 안 세웁니다. 대답을 하라고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은 그 두 줄은 그 아래 괄호 세 가지가 더 초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 괄호예요. 행정계획 입안 결정 비용은 그건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가족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족에서 부담하고요. 개인의 뱃살 관리를 위한 건강계획은 개인이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넷째 줄 괄호 두 번째 괄호예요. 제한에 따른 사업비용 부담 X요. 세 번째 괄호 공익사업 사업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고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든다고요. 계획 한 건에 2년 3년 5억 8억이 든다고요. 그래서 많이 드니까 또 예산은 빠듯하고 한정돼 있으니까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되니까 계획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먼저 첫 번째요. 30쪽 제일 아래에 있는 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아무거나 다 제한하는 건 안 된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개발지능지구를 뺀 나머지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가 없고요. 기지개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제한할 수 있고 끝에서 두 칸이요. 우리 동네 개발사업 하게 해주세요.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고 정비사업 하게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쪽 표는요. 31쪽 제일 위의 표의 둘째 줄은 국토계획법 기지개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두 번째 칸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고 세 번째 칸 정비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의 밑에서 둘째 줄에 그 날짜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날짜 갖고는 시험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짚으면 개발구역 제한 들어오면 1월 플러스 1월 안에는 대답해야 되고 정비구역 제한 들어오면 60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2번 기초조사 해야죠.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기초조사에 주변에 미치는 환경 공법의 환경은 주변이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환경성 검토 왜 그 땅에다 하는지 토지적성 평가 재 버틸 수 있는지 어떤지 재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동그라미 4-1번 네 가지를 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모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사유까지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4-2번 환경성 검토만, 동그라미 4-3번 토지적성 평가만, 4-4번 재취약성 분석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번 나왔습니다만 그 기본 취지를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3번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 전철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고 가시오 하는 건 아니죠. 라면 박스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두리상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죠.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보십니다. 열람. 그 열람하는 옆에 라면박스 아이케 포장 가운데 구멍 뽕 의견함에다 의견서를 넣는 거죠. 뜻서 좋은 얘기는 반영하고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반영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기밀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도요. 기초조사도 경미한 때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 기밀사항, 경미 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쪽에 3-4번.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듣는 거니까 정해지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는 겁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문제 없습니다. 결정 절차로 넘어와서요. 3-5번. 관계기관과 협의해야죠. 동그라미 1번. 넷째 출점. 이 경우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원부 문서를 보내면 사본을 보내면 저쪽에서 답변서 보내는 게 30일이라고요. 동그라미 2번 특례, 3번 특례 나온 적 없습니다. 3-6번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근데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은 단지계획, 그 단지에 대한 건축 도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용용용 입지 기계정 도시계획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건축 도면이니까 건축법에도 걸리죠. 따로따로 회의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합동회의를 하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협의심의 역시 기밀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표의 둘째 줄 두 번째 칸부터 하나 둘 생략할 수 있다고요. 경미 기밀 때 생략할 수 있죠. 3-7번 결정했으면 발표하고 동그라미 2번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다음 쪽 35쪽의 셋째 줄 두 번째 점 그것의 둘째 줄이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이해관계에는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건데 그래서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봤냐니까 관청 가서 봤대요. 주님께 그 사람도 보러 갔어요. 내 땅에 도로 지나간다면서요. 어떻게 지나간대요? 도면 좀 보러 왔어요. 근데 관청에서 늦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든다.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지형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것 갖고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굵은 4번 지형도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밝힌 도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하는 사람이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발표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4-2번에 좀 귀찮은 게 하나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이쪽이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대도시시장, 시장군수가 결정을 했으니까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하면 좋은데 말은 복잡합니다만 도지사가 결정해놓고 시장군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시장군수는 지지는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자기가 발표하는데요. 지지가 아닌 다른 도지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바치는 거라고요.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계룡뱅이 도지사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 거죠. 그게 35쪽 제일 아래 문장입니다. 35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군수는 스스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스스로 고시한다. 근데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스스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 도지사는 30일 내 승인하고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관리계 결정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발표하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건 말씀드렸죠. 4-3번이요.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동그라미 1, 2, 3 문장이 있습니다만 다음 쪽 표를 보시죠. 37쪽 제일 위에 있는 표예요.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한 거죠. 근데 개인은 이미 허가받아서 한참 진행하고 있어요. 10층 건물에 9층까지 지었습니다. 관청에서 땅을 바꿔서 이제 거기는 10층을 못 짓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건물을 썰어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죠. 착수한 사람은 계속 가는 거라고요. 37쪽 제일 위에 있는 표 4칸, 옆으로 4칸.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칸, 시가호전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있죠. 4-4번, 도시군관리계획 역시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37쪽 제일 아래에 있는 비교하는 표는 지금 위에서 다 짚었던 내용들이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있는 지형도면 예약, 기본 수란 때 계속 보셨던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기본, 행정청, 그 다음에 거기에 정답을 걸지는 않습니다만 지문에 빠지지 않는 거니까요. 절차, 재산권에 영 관계없는 계획 2가지와 차이점, 제한, 주민의견 청취, 결정고시, 지형도면 등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런 좀 핵심적인 내용만 잡아두셔도 그 차이점만 읽어내실 수 있어도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